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점유율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죠.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임핀지 임주도가 승인을 받으면서 점점 조용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핀지 임주도의 점유율이 점점점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임핀지 형제, OS 등등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왔길래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 조합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치고 올라가는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리보캄넬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 자, 왜 그런지 먼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 HLB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자, HLB의 위험비, 사망 위험을 보시면, 자, 티센트릭 아바스틴보다 티센트릭 아바스틴 0.6이죠. 그 넥사바가 0.66이고 리보캄넬이 0.57입니다. 가장 낮죠.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 그리고 OS는 다 아시다시피 22.1개월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다. 자, 요런 상황에다가 지금 이 리보캄넬의 투여 중단율이 3.7% 수준으로 다른 치료제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상당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죠. 특히나 이제 장내 출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가장 큰 약점인데, 이 부분에서 리보캄넬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리보캄넬이 없는 상태에서 임핀지 임주도가 점유율 이게 무려 25%나 되고 있죠. 지금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65%인데 얘가 70%까지 넘어섰다가 얘가 계속 올라오면서 65%까지 내렸고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내리고 있고 얘는 오르고 있다. 자,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가장 큰 약점인 장내 출혈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런 환자들은 임핀지 임주도를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찌 보면 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이 부분이 하나 있죠.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임핀지 임주도에게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잡아먹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약점이 있으면 전부 다 임핀지 임주도 쓰면 되잖아 라고 하겠지만, 그건 또 무슨 또 약점이 있느냐. 임핀지 임주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지금 이 OS가 16.4개월입니다. 리보캄넬이 22.1이죠. 그러니까 지금 훨씬 높습니다. 훨씬. 생존기간이 훨씬 높죠. 소라페닙이 13.8개월로 소라페닙 대비해서는 높다. 근데 티센아바스틴이 있었죠. 근데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얘보다 높죠. 지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자체가 면역 플러스 면역이다 보니까 새로운 조합이다 해서 얘를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승인을 해줬더니 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승인 잘해줬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리보캄넬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당연히 해주겠죠. 뭔가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줄 리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3년 후에 이후 생존 비율을 보면은 병용요법 치료군이 31%, 소라페닙이 20% 나왔죠. 자, 전체 생존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임핀지 임주도의 병용 요법군에서 30에 소라페닙이 20%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핀지 임주도 병용 요법은 최초로
면역으로 해서, 면역 플러스 면역으로 해서 기존 소라페닙 대비해서 생존 개선을 입증해냈다. OS가 더 높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사망 위험 감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임핀짐주도가 22% 낮추면서 병역요법군에서 31%, 소라페닙 20%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데이터 자체도 티센트릭 아바스틴하고 비교했을 때는 높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리보캄넬이 이 부분에서도 우위를 가진다라고 보시겠죠. 사망위험 부분에서도. 근데 이 사망위험도 사망위험인데 가장 큰 부분은 OS죠. OS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근데 얘가 왜 얘들한테 자리를 조금씩 뺏기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부분이 아바스틴의 부작용인 출혈 위험이죠. 출혈 위험으로 인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결찰술 등의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도 안 되면 특히 단독요법을 해야 되는데, 자, 단독요법을 요즘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는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 할 바에야 임핀짐주도 면역 하겠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출혈 위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환자들은 임핀짐주도라는 새로운 약물이 들어와서 승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 출혈 우려가 좀 있을 법하다라고 하는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은 얘를 차라리 사용을 해버리자. OS는 비록 낮지만 출혈 우려가 있으면 이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도 괜히 이렇게 이제 했다가 혹시나 잘못돼 버리면 골치 아프죠.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혈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리보캄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효과를, 이런 현상이 어떤 효과를 영향을 줄까라고 본다면 리보캄넬 같은 경우에는 위험비도 지금 가장 낮죠. 낮은 수준에다가 OS는 22.1개월로 가장 높죠. 가장 높은 수준인데 임핀짐주도는 지금 장내 출혈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약점으로 있는 아바스틴 티센트릭을 사용하기에 좀 애매한 환자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저거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OS도 훨씬 좋고 좋은데 다 좋은데 가격 측면에서도 면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가격도 비싼 상황인데 OS는 더 낫다. 그렇지만 좀 큰 불안감이 있는 장내 출혈에 대한, 위장관 출혈에 대한 그런 부분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피해서 가는 사람이 점유율이 25%나 되고 있다면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장은 아바스틴 티센트릭이죠. 근데 이게 좀 찝찝한 게 위장관 출혈이라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악화된, 요즘 간이 좋은 사람 많이 없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악화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하죠. 그렇지만 가격이나 OS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쪽이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리보캄넬이 짠 나타났다. 내년 5월달에.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새로운 뭔가가 나왔구나. 저건 뭔데? 라고 봤더니 이제 마케팅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임핀짐주도 약점, 그리고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약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약점들을 공략을 해서 리보캄넬은 그런 약점들 없다.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OS가 역대급이다. 제일 높다. 그렇게 따지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겠죠. 자, 이거는 위장관 출혈 부분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 특별한 큰 부작용도 없는 상황. 이거는 이제 항암제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작은 부작용 부분은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고혈압이 좀 생겨서 그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약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다가 사망 위험도 낮은 그런 데이터에다가 위장관 출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감기가 아주 긴 아바스틴 티센트릭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반감기가 워낙에 짧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리보캄넬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36개조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되었죠. 승인이 되어서 진입해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50%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HIV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분은 아직 5월달 좀 남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HIV의 이 신안이 주포죠. 외인 공매라고 또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얘들이 악질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악질이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지금 상황은 워낙 좋다. 얘들은 볼린저 밴드 내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이렇게 용돈벌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용돈벌이를 계속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직까지 5월달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죠. 근데 최근에 바이오 쪽 수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희망을 좀 가지게도 하는 상황이다.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은 장기적인 흐름은 저런 부분 봤을 때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볼펜만 맞으면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파동을 태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맨날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좀 팔아놓을 걸 안 팔아올고 들고 있었더니 화딱지가 나더라. 여기까지 내려오네. 여기서 안 팔았더니 여기까지 내려오네. 여기서 안 팔았더니 여기. 요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욕심을 내 가지고 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사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급증이 생겨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팔고 올라가면 뭐 땡큐지 뭐 내려와도 땡큐야. 난 좀 팔아놨거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런 파동을 읽어낼 수 있으면 읽어내서 하면은 내려줘도 좋고 올라줘도 좋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근데 만약에 내린다? 이 신안이 나쁜 놈들 오케이 알았어. 내려봐. 나 팔아놨으니까 내리면 또 사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사면 이제 주식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장기로 하실 분은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